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 며느리나 자식 입장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빨대 꽂고 사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물론 부모님에게 생활비 드릴 수 있고 용돈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본인들 삶을 자식한테 전부 의존하려 한다면 그 자식은 과연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까지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번다면 모르지만요. 저는 남편과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부모의 경제적인 의존 때문에 속 썩다가 결국은 결혼 2년 차에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남편은 그 집에서는 제일 잘 풀린 케이스예요. 시댁이 3남매인데 둘째 도련님과 아가씨는 전문대 졸업 후 각자 사회생활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조금씩 보탠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생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집안 식구들 책임지느라 결혼이 좀 늦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충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고민 많았어요. 주위 친구들이나 친정 부모님들 당연히 걱정하셨고요. 물론 남편과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람은 참 좋아요. 착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요. 결혼하니 자기네 식구들을 더 챙겨서 문제였지만요. 시부모님 젊어서는 잘 사셨대요.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셨고 잘 사실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망해서 지금은 너무 가난하세요. 사업 망하고 시아버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남편이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성인 된 시점이었지만 아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죠. 남편이 취직하고 둘째 도련님 막내 아가씨 취직하고 나서야 조금씩 풀린 걸로 알아요. 하지만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윗감, 사람만 보면 좋지만 결혼은 둘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안이 어려우면 힘들다면서 반대하셨어요. 너 결혼해서 그 집 식구들 다 치닥거리 해야 할 수도 있어.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좋다니까 그동안은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본 건데 결혼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엄마, 그 사람 사정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어떻게 헤어져? 그 사람 중간에서 역할 잘할 사람이야. 다들 자기 밥벌이하고 사는데 치닥거리 할 게 뭐 있겠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난번에 보니까 집 한 칸 얻을 돈도 없는 것 같던데 그렇게 네가 다 퍼주는 결혼하면 대우받을 것 같아? 엄마 말 안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어. 네, 뭣도 몰랐던 저는 그때 엄마가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봤어야 알죠. 로망에 사로잡혀서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걸 자각을 못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에 자동차 한 대, 모은 돈 딸랑 1000만 원으로 장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거 몇천 가지고 시작했어요. 집은 친정에서 해주셨고요. 대신 저희 부부 명의로 하지 않고 친정엄마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너무 순진했죠. 남편 쪽에서 가진 것도 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시집 온 거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친정에 잘 살았으니 그런 거 감수하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 보실 때부터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대충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말을 해놨었고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건 대충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신혼집을 저희 엄마 명의 집에 들어가 살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니들 이름으로 집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명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면 사실 집 해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 안 그러냐? 그러면 살림 해올 돈 아껴서 우리 집 김치 냉장고 하나 해줄 수 있니? 혼수는 살면서 천천히 마련해도 되는 거잖아. 그 돈 아껴서 너희들 돈 모아. 예단 간소하게 하는 대신 나 김치 냉장고 하나는 바꿔다오. 어머니가 대놓고 김치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놔드렸더니 나중에는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까지 바꿔드리고 예단까지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제 입에서 혹여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나올까봐 제 눈치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셨지만 예단 간소하게 하더라니 남들 하는 만큼은 다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물 같은 거요? 저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둘이 커플 반지 하나 맞췄어요. 친정엄마가 나중에 짜증내시면서 아들 결혼시키는데 쌍가락지 하나 해주는 거 없다고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이아는커녕 금반지도 네 돈으로 하면서 이 결혼을 굳이 해야겠어? 아무리 없다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한테 반지 하나를 안 해준다니? 없어도 너무 없는 집 같구나. 엄마는 너 이날 이때까지 곱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줬는데 너 꾸민비도 제대로 안 주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답 안 나오는 집이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는 결혼 전날까지도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결혼을 깰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엄마 말대로 결혼 준비하면서 은근히 요구하시는 거 보고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지간한 시어머니 요구 맞춰드리려 애썼네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시댁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외식은 밥 먹듯이 하고 돈 1, 2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는 법이 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하니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자기 돈 쓰는 거만큼이나 남의 돈 쓰는 거 함부로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걸 안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가, 너 혹시 지금 200만 원 정도 빌려줄 여윳돈 있니? 갑자기 2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만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돈이야 있지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갑자기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지 뭐니. 지난달에 마트도 자주 가고 외식도 자주 했더니만 200만 원이나 펑크가 났지 뭐냐. 일단 급한 대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조금씩 갚아줄 테니까 일단 내 통장으로 좀 붙여주렴. 당장 카드 연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조금씩 나눠서 걷겠다는 어머니 말을 믿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간 다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며느리에게 돈 얘기를 하셨을까 싶어 어머니 곤란하실까봐 돈 갚아달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여유 생기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 줄로만 알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돈 갚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월 100만 원씩 드릴 때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어머니께 한 달에 100만 원씩, 결혼 1년 전부터 150씩 드렸다 합니다. 지금 작은 중소기업 대리 2년 차로 사회생활한 지 6년 차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에요. 결혼 당시에 실수령액 고작 300 남짓이었고 남편은 어머니 생활비 드린 나머지 돈으로 본인이 관리하면서 패밀리카드 결제, 용돈 등 집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걸로 압니다. 어쨌든 결혼하면서 월 150씩 드리던 거 100만 원으로 줄인 거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비만 드리면 다른 부분은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활비는 생활비고 다른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저와 남편에게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집이 아무리 여유롭다고 해도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 얻어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과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며 저축이며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가 돈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저희 둘 식비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셔 놓고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딱 2달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직접 말하면 혹여 어머님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요. 지지난달에 어머니가 카드값 내겠다고 나한테 200만 원 가져가신 거 말이야. 아직 주지를 않으셨어. 나눠서 주겠다고 하셨거든? 사정이 안 좋은 거면 나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른 척 하시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네. 어머니한테 돈 갚으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거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슬쩍 말해봐. 우리도 힘드니까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눠 갚겠다고 하신 거야? 이런 말해서 당신한테 미안한데 어머니 아마 지금 당장 그 돈 못 갚으실 거야. 나는 돈 없는 거 아시니까 당신한테 부탁하셨나 본데 다음부터는 당신이 적당히 둘러대고 돈 해드리지 마. 대체 나도 우리 엄마 씀씀이는 이해를 못하겠다. 뭐? 그럼 감당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 믿고 그렇게 쓰셨다는 거야? 우리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 월급 고작해야 실수령액 300이야. 혹시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더 쉽게 생각하시는 건가? 돈 빌려가실 때는 엄청 급하다고 재촉하시고 사람 오늘 쏙 빼놓으셔서 거절할 수도 없었단 말이야. 어쨌든 다음부터는 또 나한테 돈 얘기하시면 확실히 거절할 거니까 당신 서운하다고 딴소리 하지 마.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생활비도 더 달라고 난리신데 나도 머리가 아파 죽겠다. 암튼 다음에 또 그러시면 그때는 당신이 확실히 거절해.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채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은 고작 500만 원 남짓. 아껴 살면 금방 모을 수 있겠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기 갖는 것도 미뤘어요. 물론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빚 없이 사는 게 남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고집부려서 한 제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님에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긴 하지만 어머니 친정엄마 명의의 집이었고 제 명의로 등기 칠 때 부모님에게 얼마간의 목돈을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안 받으려고 하시겠지만요. 어쨌거나 초반에 시어머니에게 돈 200을 본의 아니게 뜯기고 나서 약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돈 문제를 가족 간에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걸 알았으니 방법은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그 돈을 갚지도 않으셔 놓고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화도 없이 문자를 한 통 보내셨더라고요. 이빨 치료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붙여놔라.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쩌겠니? 자식들이 해줘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거 보니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생활비 외에 돈을 뜯어내는 거구나 하고 알겠더군요. 그때는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임플란트 비용 300을 달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적당히 알아서 둘러대고 거절하라던 남편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임플란트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해드릴까?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부담스러우실걸. 요즘 임플란트는 자식들이 해주는 거라더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아들로서 해드리고 싶어. 우리 어머니 아마 치아가 엄청 안 좋으실 거야. 이러는데 남편 효심은 이해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결혼 전에 당신 돈으로 해드리지 그랬어? 지금 우리 여유도 없는데 한 달이 멀다고 그런 목돈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둘째 도련님이랑 당신이 같이 합쳐서 해. 아가씨도 돈 벌잖아. 당신네 형제들 셋이 합쳐서 해드리자고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동생들은 자기들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돈 100만 원씩 어떻게 보태라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랑 나랑 이번만 해드리자. 다음번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번만 좀 봐주라. 돈 없어. 이번 달 당신 어머니랑 외식하면서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고기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시고 계시더라. 그뿐인 줄 알아? 나보고 같이 마트 가서 장 보자고 하시더니 전부 내 카드로 결제하셨어. 우리 둘이 쓰는 돈도 빠듯한데 매달 이러니 대체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아니 당신만 자식이냐고. 도련님이랑 아가씨한테는 안 그러면서 유독 당신한테만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 참으려고 했지만 또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런 거지. 당신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매번 다 들어드리자는 게 아니야. 이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우리 엄마 그냥 이빨 없이 사시라고 해? 그럴 순 없잖아.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돈이 왜 없어? 내가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 주잖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대신 당신 카드값이랑 내 카드값 전부 내가 감당하잖아. 공과금이랑 다른 거 낼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 생각 없이 카드 쓰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은 되더라? 근데 뭐? 300을 해드리자고? 누가 들으면 우리 돈 엄청 많이 버는 줄 알겠어? 지난번 일은 어영부영 넘어갔지만 이번에 또 목돈을 요구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이라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거며 용돈 올려달라 운운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쉽게 돈 200, 300 달라 소리 하시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편 밑에 시동생 도련님과 아가씨도 얄밉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련님과 아가씨는 둘 다 미혼이면서 어쩜 우리 남편에게만 자기 어머니 부양을 떠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둘이 버니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말입니다. 남편이 이번만 해주고 넘어가 달라고 하도 애걸복걸 하길래 부부싸움 만들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윳돈도 얼마 없어서 정말 있는 돈 다 긁어서 보내고 저희도 생활비 모자라는 거 결국 친정엄마에게 제가 손을 벌려야 했어요. 차마 시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리는데 돈을 뜯겼다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엄마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엄마는 더 묻지도 않으시고는 제 통장으로 돈을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 확인해 보니까 제가 빌려달라는 돈보다 훨씬 많은 몇 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그냥 200만 빌려달라니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통장에 여윳돈이 몇 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이걸 엄마가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해주는 거니까 놔뒀다가 비상금으로 써. 김서방한테는 돈이 있다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이란 게 돈이 있다고 하면 자꾸 아쉬운 소리하고 기대는 법이야. 너 가슴 졸이는 거 싫어서 엄마가 주는 거야? 엄마는 제가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시어머니 일단 임플란트 할 돈은 드리긴 했지만 과연 이게 마지막일까 싶긴 했어요. 왠지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 내가 너랑 아들만 믿고 산다. 이제 아들 다 키우고 결혼시키니 편하게 살려나 싶구나. 너한테는 푼돈일 거 아니니? 사돈댁이 잘 사니까 너한테 돈 얘기 꺼내도 미안하지가 않구나.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너무 끔찍했습니다.
우리도 빠듯한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 들이는 생활비도 모자라 앞으로 계속 기대시겠다는 말 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랑 남편만 믿고 산다는 건지 저도 그때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친정 부모님이 저 시집 올 때 집도 편하게 살게 해주셨고 큰돈 드는 거 다 해주신 거 아시잖아요. 살면서 갚지도 못할 망정 손을 더 벌리면 되겠어요? 저도 우리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어도 어머니 생활비 드리느라 못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같이 보태서 하자고 할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뭐야? 있는 집들이 더 한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네 시동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데 도와준다는 말은 못하고 똑같이 하자는 말을 하니? 너 맏며느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없어도 더 베풀려고 해야 집이 잘 되고 네 남편도 잘 풀리는 거야. 이러시는데 거기서 한마디 더 말대고 했다가는 정말 고부지간에 상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얘기 듣고 시동생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정말 개념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만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게 뭐냐면요. 가족 모임 때 꼭 자기 짝들은 데리고 와서는 식사값 한번 보탠 적이 없어요. 늘 장남인 우리 부부가 계산합니다.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얼마를 드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듣기로는 둘 다 돈 모으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몇 년 더 있다 결혼할 계획이라 들었는데 아가씨는 아마 곧 결혼할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빨대를 꽂는 것도 모자라 시동생들까지 우리 부부를 발라먹으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얄밉긴 했지만 자기 앞가림은 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독립하면 신경 쓸 게 없겠다고 생각한 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한 번은 막내 아가씨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래도 결혼할 때 집 걱정 안 해서 좋았겠다. 오빠 결혼할 때 돈 아꼈으니까 그 돈으로 나 신혼집 구하는 거 보태주면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 일단 남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지만 덜 떨어진 남편이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하는 말이 나도 보태주고는 싶다만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는 네 올케 언니한테 돈 다 갖다 주고 있어서 맘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돈 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오빠 돈 없었던 거 나도 알아. 근데 버는 거 다 언니 다 갖다 줬으니까 많이 모았겠네? 그럼 오빠 나 얼마 보태줄 거야? 그랬더니 난감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올해 결혼하려고요? 오빠랑 저 애 갖는 것도 미루고 지금 돈 모으느라 악착같이 사는 거 아시죠? 결혼하고 나서 이래저래 어머니한테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저희도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아가씨 결혼할 때 갖고 싶은 가전제품 1개 정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셀쭉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친정이 부자라면서요. 지금 집도 어차피 언니 거 될 건데 뭘 그리 돈에 악착을 떨어요? 저 결혼할 때 고작 가전제품으로 퉁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충격이다.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기가 막힌 건 오히려 저였는데 저더러 너무한다니까 황당했죠. 그런데 옆에서 대화를 듣던 어머니까지 한술 더 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이가 됐으면 동생들 결혼할 때 목돈은 마련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저기 얘 아가. 혹시 너 친정에서 따로 받은 돈 같은 건 없니? 친정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설마 돈 한 푼 안 쥐어줬을 리가 없잖아. 안 그러니?
혹시 있으면 감춰놓지 말고 우리 막내 결혼할 때 조금 보태다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으마. 이러시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갚다니요? 어머니가 무슨 수로 갚으실 건데요? 그럴 만한 돈 없어서 보태주지도 못하지만요. 저희한테 너무 바라시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저 돈 없으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뭐 저한테 돈 해주는 분들인가요? 뭐 꼭 돈으로만 갚아야 갚는 거니? 내가 나중에 애를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너 말이 영 버릇이 없다. 혹시 네가 나한테 해준 돈 내가 안 갚는다고 속으로 앙심 품고 있는 거니? 네 친정 부모는 건물주라며. 한 달에 나오는 월세로 너한테 조금만 떼어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 아니냐. 근데 그런 푼돈 보태준 걸 여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삐딱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말 나온 김에 하자 싶어 한 소리를 더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도와주시려고 전전긍긍 하시는데 어머니는 왜 저한테 뜯어갈 거 없나 맨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것도 저희 형편에 빠듯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없고요. 차마 저 사는 거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제가 손 벌리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봐서요. 어머니는 아가씨 결혼하는데 대체 저한테 얼마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얼마를 바라긴. 그래도 집값 절반은 보태줄 거라 생각했다. 그 정도는 해야 도와주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신혼집은 예비신랑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네요. 저희는 형편 맞춰서 할 거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했더니 어머니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다만 신우이는 못마땅한 듯 남편과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남편은 뭐 중간에서 어쩔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얘기로 제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시동생 결혼하는데 대단하게 도와주시나요? 물론 형편이 되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해주는 거지만 형편이 안 되면서 무리하게 하는 건 분수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리 내 친동생이 결혼한다고 해도 내 처지에 맞지 않게 오버하면서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싫은 소리 서로 오갔으면 잘 알아들었겠다 싶어서 저도 그 일 이후로는 더 이상 아가씨 결혼 준비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혼해서 1년이 넘도록 시댁에 들어간 돈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월 100만 원 생활비를 줬으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친 거였고 생활비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목돈 들어간 것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대체 그놈의 카드값은 노인네 혼자 쓰면서 왜 그리 맨날 펑크가 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끔 그것만 떠올려도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데 시누이 결혼시키는데 집값 보태기 바라셨다는 걸 생각만 해도 이 결혼을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주 아들 내외 빨대 꼽는 걸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마인드예요. 이래서 남편이고 뭐고 시댁이 괴롭히면 이혼하는구나 하고 그때 이해했네요. 엄마가 결혼 전에 저를 말렸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고요. 꼭 만져봐야 불이 뜨거운 줄 안다고. 제가 선택했고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결국 제 발등 찍은 사람은 저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 집 식구들은 제게 뭔가를 뜯어내려는 걸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는 동안 시누이는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저한테 은근슬쩍 아가씨 결혼 준비 과정을 얘기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막내 사위가 돈은 잘 벌긴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더라. 그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집 해주는 건 바라지도 못하겠더라. 너랑 큰애 결혼시킬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구나. 친정이 잘 사는 것도 복이다 복이야. 우리 딸은 못난 나를 엄마로 두는 바람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으니 원. 이런 말을 저 들으라는 듯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쪽 집안이랑 상견례를 하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집 문제로 골치가 아픈 듯 했어요. 시누이 예비 남편 집안도 형편이 별로라 둘이 모은 돈으로는 겨우 월세 보증금 할 돈밖에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가씨한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혹시 우리 몰래 돈 모아놓으신 건가 아니면 믿을 구석이 따로 있으신 건가 의아했지만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어머니의 시커먼 꿍꿍이를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 시댁에 오라가라 할 때는 남편과 같이 부르던 양반이 그날따라 저만 집에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왠지 불길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니야. 중요한 일이니까 퇴근하면 일단 우리 집으로 바로 와. 얘기는 길지 않을 거다. 저는 어머니 댁에 가면서 나름대로 5만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머릿속에 대응 방법을 생각해 놨어요. 아마 돈을 또 해달라는 게 아닐까 하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물론 가서 얘기 들어보니 그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였지만요. 시어머니가 제가 혼자 온 걸 확인하시더니 저한테 앉으라고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한테 결혼 비용 얘기를 하려는구만. 적당히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요. 어머니는 시누이 옆에 저를 앉게 하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민서 결혼 준비 얼추 다 끝냈다는 소식은 들었지? 네, 어머니. 그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신축 48평이라면서요? 근데 신혼에 왜 그렇게 넓은 집을 얻었어요? 그 아파트 되게 비싸던데 전세 보증금은 대출받기로 했나 봐요? 제가 묻자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직도 울키 언니한테 말 안 한 거야? 말하고 나를 부를 것이지 오늘 나까지 뭐하러 불렀어? 신우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말 안 하신 게 뭔데요? 저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요. 빨리 말해주세요. 그래. 나도 돌려 말 안 하고 얘기하마. 실은 우리 민서 아파트 말이야. 월세야, 월세. 나는 월세는 안 된다 했는데 애들이 그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어쩌겠냐. 겨우 월세 보증금은 어찌어찌 마련했어. 나도 보태고 우리 민서 모은 돈이랑 다 긁어 모았다. 근데 매달 내는 월세값이 문제지 뭐니? 네? 월세가 대체 얼마길래요? 월세가 300이야. 아이, 그 동네 시세가 그렇다는데 별 수 있니? 아니, 어쩌자고 월세가 300이나 되는 집을 계약하셨어요. 그걸 아가씨 부부는 감당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더니 어머니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냐. 실은 그 월세 말이다. 네가 좀 감당해줬으면 해. 물론 막내 사위가 연봉이 많긴 하다만 당장은 월세가 부담스럽다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기댈 데가 너 말고 어딨겠니? 월세 300인 집을 겁도 없이 계약한 것도 기가 찬데 그 돈을 저더러 감당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계속 월세 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만 해주면 우리가 반전세나 전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 친정 부모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1,000만 원도 더 된다면서요? 그중에 딱 300만 지원해달라고 하면 언니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민서 말이 맞다. 솔직히 너 살고 있는 집도 엄밀히 말하면 네 엄마 집이지. 너 명의 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 좀 해다오. 너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니. 우리가 보증금은 겨우 마련했으니까 300은 매달 네가 입금해줘. 두 모녀가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요. 월세 300을 아예 저한테 뜯어낼 생각을 하고 집을 계약까지 해버리다니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집 식구들과 더 살다가는 더 뜯기기만 하겠다 싶어서
오늘 결판을 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대답부터 먼저 할게요, 어머니. 저나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서는 단돈 100원도 안 나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월세 300을 저한테 받을 걸 계산하시고 작전 짜느라 아주 골머리 썩으셨겠어요? 제가 거절할 건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어쩜 겁도 없이 그런 집을 계약하고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너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니? 설마 싫다 이거냐?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막내 친언니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내가 당연히 네가 해줄 거라 생각했다. 두 번 말할 거 없어. 계약은 이미 했고 네가 싫다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거다. 그런 줄 알고 월세는 네가 해결해라. 매달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입금해놔. 막무가내로 월세를 감당하라는데 진짜 이 집 식구들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제 말뜻 못 알아듣나 봐요, 어머니? 계약금 날리는 건 어머니 아가씨 사정이지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저는 월세 보태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집 식구도 아니고 아가씨 친언니는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 덕에 이혼하는 거 마음을 굳혔거든요. 이 집에서 살다가는 저 개털 되겠어요. 더 털어먹기 전에 제 발로 나갈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를 째려보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생쇼를 하더군요. 아이고,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미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다 하는구나. 식구들끼리 그깟 돈 300이 뭐가 됐으라고 이런 유세를 떤다니.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깟 돈 300이요? 어머니는 돈 300에 웃음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큰 돈도 못 모으고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깟 300이 아니라 300이나 되는 돈이라서요. 절대 못 드려요. 아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로 300만 원을 달라니 어이가 없네요. 그냥 어머니 아들 데리고 살면서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시지 그러세요. 아들한테 월세 300 달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이후로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며느리 사표 낼게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 오빠랑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죠. 요즘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받는 것도 이혼 사유되는 거 모르세요?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형편대로 했어야지 분수에 안 맞게 48평에 월세 300이라니. 정신들 차리세요. 저는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곧장 전화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정을 듣고서는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 싹싹 빌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는 게요. 은근히 자기 동생을 이번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비치길래 이 인간도 글러먹었구나 싶어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제가 나갈 것도 없이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바로 불러서 이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원래 이혼은 맘먹었을 때 빨리 밀어붙여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 집으로 쫓겨갔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똥줄이 타는 건 시모였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이 아가, 부부의 연을 이렇게 끊는 게 아니다. 내가 월세 내달라고 한 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일단 이혼은 참아라. 나는 내 아들 절대 이혼남 되는 꼴은 못 봐. 싫으면 그만이지 뭘 네 부모까지 다 불러들이고 우리 아들을 내쫓는다니. 이러지 말고 내가 물러설 테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어. 이번 일은 내가 사과하마.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고 일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상관 마세요. 어머니가 아들 이혼남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변호인단 꾸리면 일 정말 커지는 줄이나 아세요. 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니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세요. 매정하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 바로 돌려보내고 결국 남편과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조용히 끝내주겠다고 오히려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거 보니 이 사람 인생도 불쌍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연이라도 끊고 살겠다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자기네 어머니와 가족들을 포기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이혼을 선택하길래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집과는 인연을 끝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위자료니 뭐니 털어서 나올 것도 없는 집안이라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세상에 전 시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냥 똥 한 번 밟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죠. 저의 황당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며느리에게 빨대 꽂고 사는 시월도와 같이 사는 며느리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제 경우를 보시고 꼭 그 집안에서 탈출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